자, 조성현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 타임의 조성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네, 명절에 뭐 부동산, 정치 얘기 말고 과학을 소재로 얘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뭐 우리 달 탐사라든지 아니면 저번 시간에 나눴던 태양 극대기 같은 이 과학 소재로 대화를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일상생활 중에 네. 과학을 소재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걸 염원한 적이 있고 그 염원에 따라서 그 우주간 오디세이라는 그렇죠. 교양 과학 책을 네, 집필하셨죠.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관심사가 일단은 과학이라는 소재가 우리 뭐 스포츠나 정치, 경제 이런 것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또 그룹에 따라서는 이제 과학도 제법 많이 대화의 소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래 보여집니다. 네. 예. 자, 과학교양의 토대를 이 시간 함께 좀 닦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태양 극대기 이어서 오늘도 태양에 관한 얘기를 준비하셨다고요? 태양 그 자체보다도 네. 태양 속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핵융합. 예.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태양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네. 인위적으로 인위적이요? 인공적으로 일으키는 인공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력으로 태양 에너지를 구현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인공 태양이잖아요. 그렇죠. 꿈의 에너지로 기대를 뭐 잔뜩 모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시도입니까? 결론적으로 가능하고요. 예. 네.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처럼 아직 상온 초전도체는 한 번도 가능해진 일이 없거든요. 네. 그러나 그 인공태양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완성이 됐고 네. 계속 축적만 해가면 네. 조금씩 기술을 늘려가면 조만간 우리 세대 안에 핵융합을 통한 발전소 그리고 그로 생긴 전력을 쓸 수 있다는 확신이 네. 있어요. 과학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탁상 공론이 아니라 네. 한 발 한 발 현실을 실현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기술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영국 옥스퍼드 세어에 있는 핵 융합로. 예. 요거에 대한 소식도 좀 전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요 소재를 택했는데 네. 영국 옥스퍼드 셰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유럽 핵 융합로 영어로는 조인트 유로피언 토러스라고 Z라고 합니다. 네. JET. 여기서 에너지 출력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어요.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네. 거기서 열이 나오겠죠. 에너지가 생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융합 반응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전에도 이렇게 아주 미세한 에너지를 생산했는데 이번이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고요. 구체적 수치를 보면 네. 0.2mg의 삼중수소와 중수소를 가지고 핵융합 반응을 5.2초간 일으켜서 네. 69메가줄의 열 에너지를 생산했다는 게 기본적인 데이터고요. 이 69메가줄이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가늠이 안 이걸 되는데요. 이제 전력량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네. 12.5메가와트라고 합니다. 네. 전력량의 단위죠. 이게 이제 12,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트가 지지난해 22년 말에 5초 동안 59메가줄을 생산한 이래 1년 만에 다시 기록을 세웠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핵융합 발전 실현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 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가능성은 확인했다. 그렇죠. 라고는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좀 차근차근 짚어보죠. 먼저 유럽 핵융합로 JET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JET라기도 있고 Z라고도 있는데 네. 이제 아까 영어로 조인트
조인트. 유러피언 토러스. 이제 조인트는 이렇게 연합- 합친다는 거죠. 네. 그 유럽 30여 개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든 토러스라는 게 뒤에 나오는 토카막이라는 얘기하고 비슷한데 이게 핵융합로를 얘기합니다. 토카막이 정확히 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토카막, 예. 네. 예, 우선 Z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세계에서 현재 가장 크고 가장 진보된 핵융합로, 토카막형 핵융합로입니다. 그 핵융합로가 로라는 거는 이제 제철소에 뭐 로 있잖아요. 뭐 용광로. 그렇죠. 저 원전에도 원자로가 있듯이 이는 융합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토카막 형식으로 이거 도넛 있잖아요. 네. 높이가 높은 도넛이라고 생각하면 형태는 그 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좀 이렇게 그렇죠, 쌓여 그렇죠. 있는 거. 그 안에 막 형광물질로 이렇게 그렇죠, 막 뭐 돼 있는. 예. 그게 형광물질 같은 게 뭐냐면은 갇혀져 있는 플라즈마입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네. 플라즈마의 상태로 플라즈마는 이제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제 사이의 어떤 물질 상태인데 네. 그 전자가 분리된 채로 양성자들이 이온된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두는 형태가 이제 토러스형, 그 토카막형이 있고 네. 나중에 잠시 설명되겠지만 미국에는 레이저로 핵융합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형태가 다른 게 있고요. 하여간 Z는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핵융합로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토카막 형태라는 것은 도넛 모양의 이제 핵융합로인데 이 핵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이제 자기장에 가둬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핵이라는 거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는 게 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수소라는 것은 수소 원자는 원래 네.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예요. 네. 그게 가장 가벼운 원자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수소와 술소를 이렇게 핵융합을 시키려니까 이게 힘이 너무 많이 들어. 왜냐하면 안정 상태에 있는 애들은 잘 분열도 안 하고 깨지지도 않는 뿐만 아니라 합치지도 않아요. 안정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이 핵을 융합시키려면 핵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 핵력이. 네. 그럼 그걸 뚫고 서로 합치려면 힘이 들겠죠. 근데 비교적 좀 덜 힘이 드는 게 이제 수소의 동위원소라고 양성자는 같은데 거기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있는 핵에 들어있는 게 중수소고 네. 중성자가 2개 더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 그다음 전자 하나 요리 돼 있는 게 삼중수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결합시켜 가지고 헬륨을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이제 핵융합을 시키는데 이게 그냥 제대로 돼 있는 수소끼리는 안 되니까 이걸 전자를 떼어내고 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있는 중수소의 핵하고 양성자 하나의 중성자 둘이 있는 삼중수소를 융합시킬 때 전자를 떼어내고 얘네들을 플라즈마 상태로 토러스 그러니까 토카막 안에 가두어서 네. 온도를 높여서 초고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 토카막이다. 네, 그렇죠. 예. 저도 이 장치를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마치 예. SF 영화 세트장 이게 예.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서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다는 건데 이게 망가지지 않고 버틴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 일단은 인공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보면 네. 태양보다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네. 자, 태양에서는 어떤 조건이냐면은 온도는 1,400 내지 1,500만 도입니다. 네. 근데 기압이 엄청 높아요.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 뭉쳐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동적으로 중력이 크기 때문에 거기 기압은 우리 지구 대기압이 1기압이라면은 거기는 수천억 기압쯤 된대요. 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네요. 없을 정도. 그러니까 온도가 1,500만 도밖에 안 돼도 네. 기압이 있으니까 서로 두 개를 융합시키는 힘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밀도 플러스 가둠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과
압력은 밀도하고도 이제 좀 일맥상통하고 네. 왜냐하면 빽빽해야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듬성듬성 있으면 잘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밀도가 높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해요. 선을 한번 탁 보고 탁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주 보면은 서로 매치될 확률이 높겠죠. 그죠? 이제 그런 핵융합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가동 시간이 필요한데 인공적으로 하는 데는 태양처럼 큰 압력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는 도무지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신 온도를 높이는 거죠. 온도를 태양 중심보다 오히려 10배 이상 높여가지고 1억 도에서 1억 5천만 도 정도 높이고 그래서 그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 가두는 거예요. 근데 네. 플라즈마 상태가 되려면은 기압은 더 낮아야 돼요. 1기압보다 더 낮아요. 그렇지만은 워낙 초고온이고 플라즈마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밀도도 좀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좀 가둬놔야 되죠. 시간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온도는 높이고 기압은 좀 낮추고 예, 예. 태양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네. 핵융합을 일으킨다라고 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수소를 사용한다라고 예.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수소가 최고 가벼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핵력이 가장 약해요. 핵은 이제 뭐 양성장, 중성자가 많으면 더 강하겠죠. 그리고 작은 놈들 융합시켜 가지고 제3의 큰 놈을 만드는데 질량 결손에 나오는 에너지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최고 가벼운 게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수소는 좀 더 어려워서 조금 에너지가 덜 드는 삼중수소와 중수소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나누면 안 되고 아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서 토카막 안에 가두면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1억 도라니까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이 정도 고온을 버텨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예. 이 제2T가 가동된 지 40년이 흘렀다면서요. 예. 여전히 실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걸 보면 핵융합 기술을 이제 상용화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그렇죠.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40년 정말 유럽의 과학이 다 동원됐는데도 네. 아직 핵융합 발전 아예 문턱도 아직 못 갔거든요. 핵융합을 일으키는 지금 토카막 제트라든지 뭐 나중에 우리나라도 소개하겠지만 여기는 발전은 그 뒤에 문제고 네. 열이 있어야 열이 그 반응을 해서 큰 열이 나와야 그 열을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원자력도 원자 핵분열 하면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 에너지를 그 열을 풍차를 돌리든지 무슨 뭘 돌려서 발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무슨 돌려서 발전을 하는 그 단계는 아예 접어놓고 일단은 핵융합을 시키는 그 과정 거기서 얼마나 열이 나오느냐 이제 이거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는데 40년이 걸렸는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은 거죠. 이제 애는 나온 열이.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아까 세 가지 조건이래잖아요. 초고온, 저고온, 그다음에 밀도, 그다음에 이 시간. 삼중수 뭐 연료가 한두 개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좀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동 시간인데 초고온을 유지하려면은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용기는 로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네. 그럼 그걸 어떤 에너지를 넣어서 유지시켜 줘야죠. 네. 근데 1억 도를 계속 유지한다. 이거 어렵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거기서 또 조금 더 올리는 거는 더 힘들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주입하는 방식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를 조금 더 올리거나 유지시키는 게 그리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기를 또 특별히 좋은 용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용기 개발도 무척 힘든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초전도 재료를 써서 우리나라가 여기에는 기술이 좀 우리나라가요? 우수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네. 좀 오래 가두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기록을 세웠거든요. 네. Q값도 있던데 Q값은 뭡니까? Q값이 그러니까 투입 에너지 분의 생산 에너지. 그러니까 인풋 분의 아웃풋. 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Q가 1이라는 것은 투입한 열 에너지하고 생산된 에너지가 똑같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1이 안 된다.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대개 1이 안 되면은 허가가 잘 안 그렇죠.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공익상 필요하다 할 때는 뭐 가만히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상업 운전에 들어가려면은 상업용으로 시도하려면은 한 10 이상 돼야 된대요. 왜냐하면 발전소를 만들려면은 그 발전소에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간 생산 에너지는 투입 에너지의 10배 정도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일을 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가성비가 아직은 좀 그렇죠. 많이 떨어진다. 예. 뭐 갈 길이 여전히 멀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지난 연말 마지막 실험을 진행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 예.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럼 뭐 그러니까 제트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인가요? 왜 마지막 실험이죠? 제트가 작년 말로 공식적으로 운영을 끝냈다고 끝냈습니까? 합니다. 예. 아하. 근데 영영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이 바톤을 오. 인트라는 네. INTER이라는 데로 넘깁니다. ITER. 예, ITER. 네. 그러니까 제트가 그동안에 아까 조인트 유로피언이라 했잖아요. 그 유럽이 연합해서 이걸 만들어서 영국에다 세운 겁니다. 그 영국이 브렉시트 그러니까 유럽에서 탈퇴했죠. 탈퇴했잖아요. 뭐 물론 탈퇴하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지만 프랑스에 지금 인트라는 좀 더 발전된 국제 원자 열 핵융합 실험 원자로라는 걸 네. 지금 건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기능을 향후에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거고요. 여기는 우리나라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도 지금 포함되어 있고 들어갔군요. 예. 지금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중국, 인도 그 G7이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G7 중에 한 나라고요. 네. 2007년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2025년에 일단 건설은 완공이 되는데 내년이네요. 예. 오. 그런데 핵융합로 가동은 2035년부터 10년을 한대요. 기다려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걸 한 15년쯤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실험도 계속하고 연구를 하면 그런 노하우를 기본으로 2050년이면 실제로 이제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핵융합 발전소의 원형이 탄생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이트의 목표는 에너지 정폭률 Q 값이 10. 10. 네. 네. 그럼 반응 지속 시간은 300에서 500초. 그리고 아까 그 네, 5.2초 만에 네, 69줄. 예. 네. 여기는 300에서 500초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미래의 핵융합 발전소 건설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 이게 이트의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까 대표님께서 서두에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세대 안에 이 핵융합 발전의 수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 Q값 1 이상의 성과를 거둔 핵융합로가 이미 존재하다라는 소식도 있던데요. 여기에 이제 방식은 다른데 미국 그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라고 있는데 여기에 핵융합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그 토카막 같이 플라즈마를 가두는 형식 이걸 자기장 핵융합로라고 그래요. 네. 자기장을 가지고 묶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그 NIF라 그러는데 National Ignition Facility라고 이거는 이제 관성융합로라고 해서 레이저를 쏘요. 레이저요. 레이저가 이제 큰 에너지를 이제 내잖아요. 그걸 이제 쏘아서 그 열감력으로 융합을 시키는 좀 다소 다른데 2022년 말에 Q값 1.5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나 이것도 전 세계 핵융합로의 보편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이게. 미국만 이렇게 이거 하고 있는데 미국도 뭐 요구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도 하고 이번에 이트에도 참여하듯이 네. 하지만 그 로렌스 리버모 국립연구소에는 하여간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핵융합을 어떤 점화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점화. 네. 그런데 이것도 핵융합 발전으로 연결하기에는 이게 더 불리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화를 시키는데 그 에너지를 핵 발전 열로 쓰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이게. 예. 네. 일단 Q는 1.5를 얻었다. 이는 성과이다는 거죠. 네, 역시 실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언급해 주신 대로 ITER, 이터로 돌아가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또 이것도 네.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네. 이트 G7에 속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국가에 속하고요. 네. 지금 이트 건설 이제 2007년부터 이제 프로젝트 설계부터 계속 건설 공사를 해왔는데 핵융합로 공사를 해왔는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품 초전도체 초전도 도체, 진공용기 본체, 포트, 그다음에 삼중수소 저장 및 공급 시스템, 그 핵융합로 전원 공급 장치 네. 같은 아주 중요한 분야를 지금 맡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한국에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가 돼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K스타라는 K는 코리아하고 스타는 별이잖아요. 네. 이게 한국형 인공태양입니다. 이것도 토카막 구조로 돼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로 유명해요. 네. 그래서 2022년에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30초 했습니까? 운전 기록을 세웠는데 그래요? 이게 세계 최장 기록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제트는 5.2초였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30초를 운전했어요. 야, 6배 가까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 지금 이트에 300초에서 500초 달성한대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26년 목표가 300초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대볼 뭐 만한데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제 요 올해 장기간 하는 운전 기록을 세우는 데는 초전도체가 중요하다는데 우리가 초전도체 도체를 공급한다잖아요. 지금 이트 건설에 네. 우리 기술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이걸 결합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현주소가 비관적인 건 아니고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저 말석에 겨우 끼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핵융합 발전 분야 G7에 당당히 포함이 돼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끝으로 꿈의 에너지원이라고 불리는 핵융합 발전의 장점까지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공태양 개발에 이렇게 진심인 이유 뭘까요? 저도 한때는 저도 이제 물리학과 출신이다 보니 이제 네. 핵융합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한 20년 전에도 한국에서 굉장히 옛날에 저 북한의 발전소 건설도 하고 뭐 이럴 때 핵융합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너무 이 가성비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래 좀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거는 갈 길이다. 어차피 인류가 갈 길이다. 인류의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확신이 과학자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어떤 점이냐 하면 우선 공해가 없는 깨끗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원전만 하더라도 너무 후손들한테 너무 빚을 많이 남긴다 이런 자책이 들 정도거든요. 지금 방사성 폐기물은 수십만 년 동안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네, 어려워요 정말. 네. 근데 이거는 뭐 제로는 아니지만은 뭐 무시할 정도로 적게 나오거든요. 깨끗한 에너지고 그다음에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기술이 안 돼서 그렇지만 석탄 에너지, 화석 에너지의 400만 배 효율이 있다는 거예요. 400만 배. 예. 네. 그 투입 대비 생산 에너지가 그러니까 뭐 몇 그램을 태워서 차로 뭐 수십 톤 해도 공장 한 두 번 돌리면 없을 정도인 화석 에너지와 달리 네. 이거는 연료는 뭐 한 봉지 넣었는데 전 세계에 뭐 전력을 다 충당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연료가 무궁무진해 또. 이 우주에 가장 많은 게 수소예요. 그러니까. 그럼 물론 이제 삼중수소, 뭐 중수소 이것도 많이 있으니까 자원 고갈이 없이 무진장하게 깨끗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안전해요. 그 폐기물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원전은 한번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처럼 한번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나면은 엄청난 피해가 막대하죠. 피해가 나잖아요. 네. 이거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도는 높지만은 압력이 낮고 그 안에 있는 그 오염 물질이 없기 때문에 네. 안전한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관리 비용도 크지 않고 뭐 장소도 큰 장소가 필요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류의 꿈의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 네, 좋습니다. 일단 실용화되기만 하면 지구 온난화를 비롯해서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난제들을 일거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꿈을 현실로 이루는데 우리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일조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자,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현의 과학토픽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